우량주 유니버스입니다. 제가 좀 유익있게 보는 주식들인데 미국의 3대 지수는 끄떡없이 잘 갑니다. 저는 그 테이퍼링 금리 인상 제가 이거 언급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뉴스들 때문에 크게 하락하지 않아요. 증시가 그 예상 못한 악재에 폭락하는 거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악재로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미국 주식 끄떡없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보면 알파벳, 마소, 페이스북, 올해는 좀 애플이 약하네요. 11% 상승이고 빅테크 나쁘지 않고 아마존이 좀 약세입니다. 그죠?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반도체 장비 대장 ASML 그리고 엔비디아. 와, 이번 주 엔비디아 불붙더라고요. 실적 잘 나와가지고 그쵸? 무려 60% 가까이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빅테크 일부와 반도체 강세. 그리고 아쉽게도 경기 민감형 자동차라든지 금융 이런 쪽은 좀 약세입니다. 뒤에서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미디어는 올해 내내 좀 부진하죠. 디즈니, 넷플릭스 노잼이 돼버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헬스케어, 제약주들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그쵸? 조용히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영상에 다룬 어도비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일자리를 대체하는 주식들이 계속 조용히 오르고 있습니다. 우량주들인데도요. 한 주간으로는 별로 크게 변동은 없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열일을 해줬고 3.9% 상승, 엔비디아 반도체 중에서도 제일 열심히 일을 해줬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결제나 금융회사들이 좀 약하고 자동차 좀 약했습니다. 반도체 공급 이슈 또 핑계 나와가지고 GM, 포드부터 해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좀 약세였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주식들 강세, 제약 헬스케어 주식들 강세 이렇게 됩니다. 채팅창에도 나는 디자인하면서 왜 어도비를 안 샀을까 하시는데 그쵸? 사실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어도비 제일 많이 접할 텐데 맨날 끼고 사실 텐데 생활 속 주식인데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투자 스타일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하락하는 주식들 싸게 줍줍하는 방법이 있고 많이 떨어진 거 또 그 중간쯤 되는 이제 하락하다가 횡보하는 주식들을 모으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요. 물론 지금도 섞어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 있잖아요. 그리고 떨어지는 주식 낙폭 심한 거 과대 낙폭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쭉쭉 빠지는 거 폭락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노잼 이렇게 횡보하는 주식을 잡는 거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혹시? 저도 처음에는 마음이 급해서 이런 거 했어요. 1번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 이 추세 추종이라 그러는데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막 급등주에 올라타고 이러면 잘만 타면 막 수익 나기도 하는데 이게 진짜 아시죠? 꼭 내가 타면은 꼭진 경우 많고 참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꾸 손이 나가는데 계속 잃어요. 조금 벌고 크게 잃고 조금 벌고 크게 잃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결심을 하고 마음 먹고 한 게 2, 3번을 섞은 거죠. 많이 떨어졌다가 하락을 멈추면서 이제 노잼 구간에 들어가서 잘 주워놓으면 상승으로 올라탈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난 어떤 스타일인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것저것 해보세요. 해보면 자기 스타일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해보니까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면 아프더라고요. 매우 아파요. 잘못하다 다리 부러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가자 이런 스타일로 계속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욕심내지 말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맵을 좋아해요. 일단 고점에서 많이 빠진 거 무조건 빠졌다고 좋은 건 아닌데 일단 그래도 잘 나가다가 우량주 중에서 좀 쉬어가는 거 있으면 잘 주워 놓으면은 그래도 안전 마진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많이 빠진 거만 산다고 또 좋은 건 아닙니다. 아시죠? 그래서 보시면 3대 지수는 거의 빠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마소 신고가 대단합니다. 테이퍼링 금리 인상 뉴스를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 버리고요. 지금 그나마 아마존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 약간 노잼 상태로 접어들었죠 아마존? 반도체에서는 올해 완전히 주도주가 엔비디아와 ASML인 것 같고 AMD는 좀 잘 나가다가 이번 주 조정을 좀 받았고요. 퀄컴, TSMC 이쪽이 노잼입니다. 지금 TSMC도 삼전하고 같이 아시아 주식이기 때문에 대만 주식이잖아요. 같이 묶여서 도매급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올해 페이팔도 좀 재미가 없고요. 맞죠? 작년 코로나빨로 많이 올랐다가 올해는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GM, 포드도 잘 나가다가 좀 많이 빠졌고요. 테슬라도 좀 약간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쪽 올해 통신주는 영 재미가 없고요. 1년 내내 이럴 건가 봐요. 그죠? 넷플릭스, 디즈니도 약간 주춤하고 있고요. 어도비 신고가 그리고 비슷한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있고 헬스케어 주식들이 요즘 조용하게 잘 갑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존슨앤존슨, 화이자는 조금 떨어진 것 같긴 한데 계속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럼요, 제가 이거 실제 보려고 만든 맵이기 때문에 이 맵만으로도 한 주 동안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고 요즘 어떤 주식이 소외받고 어떤 주식이 잘 나가는지 사실 이 맵 한 장으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또 배당주 맵은 제가 따로 뺐습니다. 이 맵은 소수의견이라는 제 텔레그램이 있는데 카페에 오시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 공유를 매주 드립니다. 일단 배당주만 일부러 따로 뺐어요. 근데 보시면은 배당주도 좀 가지각색입니다. 이번 주에 헬스케어 쪽 배당주는 대부분 좋고요.
필수제, 코카콜라, 펩시 이런 쪽은 좋고, 리츠도 반은 좋고 반은 안 좋네요. 약간 이렇게 섞여 있는 느낌입니다. 경기 민감주들은 안 좋고요. 에너지, 산업, 금융 이런 쪽은 완전히 약세입니다. 지금 또 배당주 고점 대비 하락률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은 에너지 이쪽이 좀 약하고요. 지금 나머지는 뭐 고만고만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할 거는 지금 오르는 주식들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 생각도 궁금하고요. 지금 오른다는 얘기는, 그리고 지금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주식들은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우려에도 끄떡없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제가 공통점을 찾아왔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공통점이 뭔 거 같으신가요? 일단 최근 들어서 신고가나 신고가에 바짝 붙어있는 종목들 10개만 추려왔는데요. 우량주 중에서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나머지가 공통적으로 전부 다 안정적인 배당 성장주들이에요. 우량 배당 성장주.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최근에 언급 안 해서 모를 수도 있는데 2개의 업체 정도가 과점을 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업체예요. 안정적으로 배당을 올려주는 배당 성장주예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너무 안정적이라서 제가 언급 안 할 정도로 그냥 조용히 올라가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우리나라의 한국전력 같은 기업인데 안정적으로 배당 따박따박 주는 주식들, 지금 글로 돈이 다 몰리고 있어요. 확실한 독과점들, 이런 기업들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 같은 유통 할인 매장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통신타워 이런 것들도 확실한 독과점 기업이죠.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신고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나 존슨앤존슨 이런 거의 필수제에 가까운 헬스케어 주식들로 돈이 몰리고 있다. 배당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일단 잠깐 정리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저는 딱 요거 보거든요. 전 뉴스 안 봐요. 참고로 뉴스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보는 거고, 제 개인 투자를 할 때는 뉴스는 거의 안 보고요. 딱 이 세 개를 봅니다. 보세요. 첫 번째, 달러 인덱스. 이건 환율이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올해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달러가 엄청 강해지고 있다. 달러 강세. 그리고 유가, 기름 가격은 되게 중요한 원자재 중에 하나니까 기름 가격이 4개월 최저치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미국의 10년 금리, 경기 전망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라고 저는 맨날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요거만 봅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금리가 하향 안정세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개를 보거든요. 환율, 기름, 금리 이렇게 세 개 보고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포트폴리오 정리 좀 해볼게요. 여러분, 달러 지수가 오른다는 얘기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돈이 미국으로 올린다, 동의하시죠? 달러가 오른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 돈들보다 달러가 강세란 얘기니까, 그쵸? 달러가 오른다. 즉 타 국가에서 돈이 빠진다. 그래서 지금 신흥국들에서 돈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금리가 유지된다. 아니 소목님, 금리 인상 테이퍼링 뉴스 나오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 보는 금리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저는 시장 금리를 봅니다. 뉴스보다도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걸 봅니다. 시장에서 봤을 때는 저금리가 유지된다. 향후 경기 전망이 어둡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보다도 저금리 시대니까 성장주가 유리하다. 그죠? 그리고 시장 금리를 봤더니 시장에선 역시 여전히 저금리가 유지될 것 같은데 향후 경기 전망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성장주로 돈이 몰리는구나. 이건 우량 성장주를 의미합니다. 무슨 고성장주 이런 게 아니고요. 경기의 대표적인 원자재인 유가나 구리가 하락한다. 원자재를 아무도 안 쓰려나 보네. 원자재 전망이 어둡다. 경기 전망이 어둡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안전한 주식으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가 미국에 있는 우량하면서도 안정적인 성장주나 배당주가 인기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딱 몰린 게 요 10개 정도의 주식인 거죠. 쉽게 말하면 안정적인 기업들로 지금 더더욱.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욕심 나더라도 중소형주 이런 거 투자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더 안정적이고 더 우량한 주식으로 몰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판단할 때 요 세 가지를 보시면 좋다. 그쵸? 뭐 사실상 어도비 독점이라고 하시는데 뭐 사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애플도 포함입니다. 제가 여기 조그맣게 써놨는데요. 빅테크도 해당입니다. 빅테크. 제가 공간이 없어서 그런데 비슷한 기업은 다 포함입니다. 마소 플러스 애플, 알파벳 다 포함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코카콜라, 펩시도 빠져있는데 그것도 포함이에요. 우량 배당 성장주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뉴스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 기름 가격인데요, 올해 기름이 계속 올랐던 거 아시죠? 올해 기름이 계속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때 유가가 한창 올라갈 때 뭐라 그러냐면요, 뉴스 보이시나요? 여기 유가 100달러 간다. 꼭 올라갈 때 뉴스에서는 더 자극적으로 유가 100달러 간다. 6월 22일. 근데 진짜 그때가 딱 꼭지였어요. 유가 꼭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뉴스 보고 맨날 사면 늦는다는 말이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원자재 투자 이런 거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게 타이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막 이런 경기 민감주 투자는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놨어요. 안정성장,
예를 들어서 애플 마소, 그리고 고속 성장, 엔비디아나 AMD나 테슬라, 그리고 배당 성장은 리얼티 인컴이나 뭐 예를 들면 P&G나 코카콜라 이런 것들 들어가겠죠. 그리고 유망 성장, 좀 중소형주들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여기 자금이 어떻게 하면은 유망 성장 이런 데서 돈 빼가지고 안정적으로 배당이나 우량 성장주 쪽으로 돈이 가고 있는 거겠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테이퍼링이다, 금리 인상이다, 경기 둔화다, 우려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사람들이 다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이고 우량한 쪽으로 돈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제 포트에서 지금 배당주하고 안정 우량주는 오르는데 유망주 쪽은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고 돈다. 작년에는 얘네가 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견인해 줬었는데요. 올해는 애플 마소나 리얼티 인컴이나 뭐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수익률을 견인해 주고 있습니다. 제 포트에서. 아까 어떤 분이 제 포트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제가 여기 투자하고 있는 애들 대표적인 애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적자 기업이라든지 제가 최근 영상에 다뤘지만 지금 불확실하니까 더욱더 확실한 쪽으로 돈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요 기업들 중에서 이슈 중에서 마소랑 엔비디아 먼저 좀 다뤄볼게요. 일단 마소,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요금 인상하는 기업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앞으로 더더욱 요금 인상할 수 있는 기업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주주분들은 기사 보셨을 텐데요. 내년 3월부터 드디어 마소가 메인 제품, 주력 제품의 구독료를 인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기업이 자신이 없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요금을 올릴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 쓰는데 그 제품 가격이 올라버리면 다른 걸로 갈아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요금 올려도 딴 거 못 쓴다. 여기 보세요. 마소 CEO가 지금 이렇게 되게 자신감 있게 웃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금 인상할 수 있는 기업이 신호다. 지금 같은 시기에. 제 책에도 요금 인상은 자신감의 표현이다. 독과점이 굳건하다는 신호다. 한 번 인상한 요금은 기업 실적에 계속 반영된다. 단기간 오르는 테마성 이슈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기대감에 이렇게 더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주가는 실적 기대를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올린다고 해도 이미 투자자들은 먼저 반영하면서 주식 투자하러 달려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뉴스 보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요금 인상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 이 마소의 기사가 너무 중요한 게 마소의 핵심 주력 상품의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이게 진짜 완전 이번 주의 탑픽이었어요. 오피스 365라 그래서 저도 지금 오피스 365 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 PPT가 오피스 365예요. 마소 월 구독료 내는 거. 마소의 전체 매출에서 수년 동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애플로 치면 아이폰 가격이 올라간 거죠. 10년 만에 요금 인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이거 자세히 뜯어보니까 구독료 조금 올린 것도 아니고요. 20%입니다. 20%. 이 20% 계정이 3억 개예요. 3억 개. 최소 유료 계정만 3억 개. 물론 이 플랜마다 다른데 베이직 플랜, 프리미엄 플랜, 뭐 비즈니스 플랜 다 다른데 보통 10에서 20%씩 인상합니다. 채팅창에도 지금 회사에서 오피스 없으면 일 못하신다고 하시는데 요금 인상할 수 있다는 이 단어 안에 많은 게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독과점을 증명하는 것이고 기술력이 있다, 해자가 있다, 자신감이 있다, 안 쓸 수가 없다. 그죠? 맞아요. 얘는 고정비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냥 요금 올리면 그때부터 마진이 막 팍팍팍 올라가는 겁니다. 저도 비싸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다른 거 대체제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마소가 오르니까 물론 개별 뉴스도 있었지만 소프트웨어 업종 주가가 일제히 강세였습니다. 어도비라든지 세일즈포스라든지 기타 소프트웨어 업종이 다 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소가 요금을 올려? 그러면 나도 좋지 않을까 하면서 주요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일제히 다 올라갔습니다. 좋은 호재가 이렇게 있으면 같은 업종끼리 올라가는 편입니다. 인건비 올라가? 물가 올라가? 상관없어. 그러면 난 어차피 요금 올리면 되지롱 하면서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하면 되지. 고객한테 넘기면 돼. 이렇게. 여러분 제 생각인데요. 마소가 바보가 아닌 게 데이터 다 분석을 해봤겠죠. 해봤는데 이 정도 올리면 고객 이탈 안 하겠다. 별 부담 없이 고객들이 받아들이겠다. 거부감 없이 이런 걸 돌려보겠죠. 그럼 이제 어도비도 예를 들어서 무료로 처음에 잘 배포하다가 일정 수준 되면은 한 10% 올려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기업들은 역시 테이퍼링 할아버지, 금리 인상 할아버지가 와도 더군다나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건비 부담되니까 전부 다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투자하기 바쁜데 거기에 요금까지 올려버리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도 이제 신고가에 바짝 붙었었는데요. 이건 사실상 이제 실적이죠. 확실한 실적을 보여주니까 투자자들이 달려드는 거죠. 엔비디아 여기 투자 많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저도 이제 실적 분석을 쫙 봤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매번 제가 느끼지만은 엔비디아 포트폴리오가 제가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맨날 말하는데 보시면 거의 절반이 게임에서 나오는데 코로나 빨 끝난 거 아니냐라고 우려했었는데 이번에 실적 까보니까 코로나 끝나도 게임 수요는 줄어들지가 않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PC, 노트북, 콘솔 모두 강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뭐야 코로나 빨 끝난 줄 알았는데 엔비디아는 굳건하네. 그렇게 되고 데이터 센터 쪽은 야 이제 기업들 클라우드 투자가 더 강해지는구나 하면서
또 최고 실적 돌파했고요. 그나마 이제 자율주행 쪽은 좀 약한데 뭐 이건 아직 적자고 미미하니까 신경 안 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젠슨 황이 컨퍼런스 콜 마지막 15분 동안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메타버스. 이런 말을 했어요. 메타버스가 만드는 이 가치가 이 생태계가 엄청날 것이라고 매우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 말 하니까 주가가 팍 치솟았어요. 급등. 이 말에 막 투자들이 환호했어요. 메타버스의 이 확장성이 엄청나구나 이러면서 숨 쉴 틈을 안 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종합해보면 똑같은 거죠. 실적이 확고하다는 얘기는 독과점이란 얘기고 요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독과점이란 얘기니까 지금 오르는 주식들의 사실상 공통된 특징은 독과점이다. 확실하게 독과점이고 경제적 해자가 있다. 진입장벽이 있는 기업들에 돈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만약에 당분간 계속해서 달러가 오른다. 그러면 미국 주식 계속 돈이 몰린다는 얘기고 금리가 급하게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성장주가 유리할 거고 원자재가 당분간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또 안전한 주식, 경기 민감주랑 가치주보다는 안전한 주식으로 몰릴 테니까 지금과 같은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되게 우량한 독과점 기업들로 더 몰릴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하필 영상 찍자마자 갑자기 뭐 금리가 오른다든지 달러가 떨어진다든지 원자재가 오른다든지 이러면 포트폴리오를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보고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잠깐, 설마 아직도 미국 주식 수수료 다 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신간 증정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 주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한 가지 팁인데요.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100만원 거래 금액이 바로 채워지겠죠?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 거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로 옮기시면 최대 10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위 종목 중 한 주를 전원에게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 구글이 한 주당 가격이 원화로 약 200만원이 넘는데 당첨되면 꽤 쏠쏠하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을 해보려고 하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